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시지요? 또 노는 날은 빨리 가기 마련입니다. 어째 그리 잘 가는지. 그래도 돌아가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노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은 노는 날과 일하는 날이 구분이 없습니다. 계속 일합니다. 자, 여기는 한적한 한라산 숲속의 조그만 타운하우스 단지인데요. 조천 쪽입니다. 곳곳에 참 잘 지어놓고 나도 한 채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 단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 열풍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은 군데군데 휴유증들이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단지는 절반 9채는 완공이 된 상태로 한 두세 가구 정도가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요. 그 차들이 보통은 이제 렌트카인 것으로 봐서 한 달 살이나 또는 연세 형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집들은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현재로서는 비어 있습니다. 그 옆 단지 9채는 완공 직전에 중단이 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총 18채의 소규모 타운하우스 단지인데 주변에는 강귤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생활 편의시설은 조금 멀리 있지만 차가 있으면 그렇게 불편한 거리는 아닌 곳에 있습니다. 정말 숲속에 안겨있는 작은 마을이 올시다. 사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건설 주체가 연역을 다 지어버리다시피 해서 이력을 거의 알 수가 없고요. 토지 가격과 이 근처 타운하우스의 일반적인 가격대 위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는 30평형대이고 비슷한 평수가 조천 일대에서 연립형은 싸게는 3억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독립주택형은 아무리 못해도 5억대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한 채에 한 5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에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다면요. 여기는 절반 9채는 다행히 완공이 되어 2018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고 바로 옆 9채는 지분도 안 나와 있고 건축물 정보도 시공주체가 기록을 지워버린 상태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 강풍이 불었다가 끝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중국 정부가 저렇게 많은 사업들을 내팽개치듯이 자, 우리 국내의 중소형 건설 사업체들도 답 없이 저렇게 내팽개치고 저런 비슷한 형태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완성해 놓고 자재들을 다 던지고 가버렸는데 이런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를 거의 다 지어 놓고 못 쓰다시피 방치하고 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더욱 안타까운 것이 제가 어릴 때 실제로 살던 형태의 집들을 보면 연탄을 사용하는 부엌에서 배수구가 없어서 청소 후에는 부엌 바닥에 물을 퍼내야 되고 또 화장실은 그냥 변소로서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식사 중인 여러분이 계시다면 조금 죄송하지만 중간중간에 마을에 똥차들이 변소 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집이지만 단열은 1도 없었기 때문에 여름 저녁 무렵부터는 하루 종일 지붕에 받은 태양의 열기를 받아 밤에는 푹푹 쪘습니다. 당연히 겨울에는 우풍이 항소바람이 이가 안 맞는 문틈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저녁에는 여름에는 옥상이나 골목 평상에 앉아서 이웃 간에 서로 이바구를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그 열기가 좀 식을 때쯤 되면 들어가서 자곤 했던 그런 집들에서 유년 시절을 커왔던 이 강발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고급 집들을 이래 버려두고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그 안타까움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깝고 아깝기 거지가 없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타운하우스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옛날 못 살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내세우는 단점이라고 해봐야 배부른 소리인데요. 그래도 일단 한번 열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장점은 대체로 좋은 곳에,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놓기 때문에 주변의 풍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생활의 지옥인 층간소음, 그 층간소음은 살인도 유발하는데요. 그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항상 여행 온 것처럼 그 생활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서 고기 좀 구우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들고 있어봐라 이러면서 사진만 좀 찍어주시면 바로 SNS 각입니다. 정원도 있으니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심심한 아재들한테도 마당에 나와서 풀관리하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 또 반려견, 요즘은 집에 개 한 마리 없는 집이 없죠. 고양이도 있습니다. 자, 같이 사는 개들한테도 원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장점들은 또 다른 이웃들한테는 바로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이제 또 구체적인 단점이 또 있습니다. 벌레가 확실히 좀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모기가 상당히 살인적입니다. 한번 물리면 며칠씩 가렵습니다. 또 뱀도 수시로 출몰하고요. 최근에 와서 제주도에 유난히 모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주택이 난방비가 확실히 좀 부담입니다. 특히 제주는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동수단인 차가 식구별로 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 구성원이 성인이라면 각자가 차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1일 1닭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치명적인 이 사안인데요. 배달 치킨 음식이 거의 나가서 직접 사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단점들은 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좀 덜 먹고 귀찮아서, 아무래도 나가게 되면 귀찮아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아무래도 살도 덜 찌고 건강해지겠지요. 자, 오늘은 건설이 아쉽게도 중단된 타운하우스를 보여드렸고 타운하우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생각해가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